1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아침마당 화요일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자, 오늘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존청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도 매번 짧다고 느껴지고 오늘은 또 큰 이슈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고요. 지난주에도 모시자마자 저희 바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질문부터 막 쏟아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서 서치를 해보시면서 변호사님을 찾아보셨겠지만 그래도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변호사 겸 회계사라고 하시는데 본인의 소개를 세 번째 시간에야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한 걸 아주 급하게 다룰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지난번에 왔을 때 좀 만약에 물어보시면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했는데요. 저는 지금 얼바인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변호사 회계사로서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하는 뭐 개인, 기업 그리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법률, 조세, 회계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는 회사에서 한 2011년 이때까지 일을 하다가 큰 펌에 계셨죠? 예, 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좀 미들 마켓 그러니까 꼭 이런 퀄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굵직굵직한 그런 회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뭐 교민 또는 이런 미들 마켓이라고 하죠.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나와서 하면 저는 또한 이민 1세대니까 네. 네.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양쪽을 할 수 있겠다. 운 네. 좋게 또 네. 메인스트림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뭐 그쪽에 어떤 미들마켓을 보면 뭐 변호사, 회계사들이 굉장히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오고 이제 그 뒤로 이제는 또 한 9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스페셜티가 사실 네. 쉽게 만날 수 있는 스페셜티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 쪽에 계시면서 이런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 한국 쪽과 미국 쪽을 동시에 커버가 가능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중심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게 특별히 이번 사태에도 큰 도움을 저희가 얻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오늘 PUA 시작했죠. 맞습니다. 네. 오늘 28일 화요일부터 이제 그 PUA 접수를 받겠다라고 캘리포니아 EDD에서 계속해서 어나운스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게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아침 일찍부터 이미 접수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 PUA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계속 PUA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라고 해서 그야말로 코로나 19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네. 기존의 자격을 갖추지 자격이라고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커버되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포함되는 자격들은 어떤 자격들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지금까지 PUA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뭐 그다음에 독립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내가 인플로이로 일을 했지만 원래 레귤러 UI에서는 일반 실업수당에서는 그 일정 기간 동안 18개월이죠. 18개월 사이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만 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텐데 그게 부족한 사람들 또 이 PUA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면 되겠네. 일반 전통적인 UI로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PUA로 구제받을 수 있거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네. 반드시 그냥 자영업자 독립사업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는 뭐 정말 얘기를 하기를 뭐 보나파이드 워크 job offer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정말 그 어떤 고용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가 네. 이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이게 캔슬이 됐다거나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않았다 하더라도 네. 뭐 그런 갈 예정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도 포함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레귤러 UI를 다 받아서 네. 베네핏 기간 뭐 보통 이제 26주까지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소진된 분들 같은 경우도 또 PUA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럼 네. 그런 분들은 또 신청해서 받을 그렇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주 얘기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13주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39주는 지금 그와 같은 자격 이미 그 베네핏을 다 소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지금 신청한 사람들한테도 모두 13주 연장은 39주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어제 이 관련된 영상을 또 찍었는데 그 전에 그 EDD에서 최신으로 나온 그 저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놀랐던 게 네.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까지도 또는 본인이 그 파이어가 된 경우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그게 가이드라인에 나왔어요. 오. 그러면 이 말은 보통은 이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게 일이 없어서 어쩔 수 네. 없이 레이오프 되는 경우들을 포함을 하는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퀵한다고 했을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 가이드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그게 만약 코로나로 인한 디렉트 리절트 오브 코로나라고 할 경우에는 이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나오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명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수당 청구가 지금은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쭉쭉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깨림직해서 그만두는 거는 포함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중론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그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게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와, 자격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어디다가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EDD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EDD의 네. UI 온라인 UI 를 신청하는 그렇죠. 똑같은 포탈입니다. 네, 네. 이게 뭐 PUA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별도의 어떤 루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똑같은 그 클레임 전통적인 레귤러 UI 하는 것과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오전에 이거를 살펴보고 들어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베이직 퀘스천들이 쭉쭉쭉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PUA로서 자격을 갖춘지 그 엘리저빌리티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쭉쭉쭉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PUA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일반 UI에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 언클리어 하신 분들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들어와서 진행하면 거기에 이제 PUA 엘리저빌리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니까 네. 그걸 통해서 EDD가 확인해서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죠. 본인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면 신청해라. 그럼 우리가 판단해 주겠다가 일단 EDD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판단을 받으신 분들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신청을 해봤는데 0을 받았어. 네네. 그런 경우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확대 해석된 자격 조건에 맞는 것 같아. 다시 신청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EDD가 얘기한 거는 뭐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아이디 보내세요. 이와 같은 주소로 뭐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고용주가 실수로 이걸 본인을 그 인플로이에 해당이 되는데 독립사업자로 해서 당신 기록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인베스티게이트를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UI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일단은 신청을 했다. 그래서 0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세요가 EDD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UI로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하고 신청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신청을 했다가 네네. UI로 제가 체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게 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네. 내가 만약 전통적인 UI에 자격이 되면 네. PUA는 못 받는다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만약에 결과를 못 받았어요. 0도 아닌 아무런 결과를 지금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어하지 않으면 신청하고 기다리면 될 부분이겠지만 네. 내가 알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확실히 고용에 대해서 과거에 기록이 있고 그게 UI를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PUA 신청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UI를 받고 있는데 PUA로
바뀔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답도 지금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나오겠지만 네. 안 됩니다가 답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가 답입니다. 자, 네, 일단 네. 여기까지만 하고 광고 갈 테고요. 네. 지금 질문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질문들 수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역시 양해를 구할 건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직원들이 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방송하는 이 상황을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질문이 세 군데로 쏟아지게 되면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카톡으로만 통일하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만 통일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유튜브 창으로 올려주시는 질문은 본인의 개인 정보가 다른 분들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개인 신상이 남이 보질 않습니다. 근데 카톡 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카톡 창이란다. 유튜브 창으로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신상 인포메이션이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쉐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카톡을 보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사항을 카톡에다가 올려주셔도 그건 다른 분들이 안 보십니다. 저희 진행자들이 아이디 언급하지 않고 내용만 전달을 할 테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질문 수합해서 전청 변호사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0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 1100불짜리를 150불에 세일하며 KN95 마스크 2장도 무료로 드립니다. 타운 내 무료 배달해 드리는 10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에는 효과가 확실한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시모리. 한국산 최고급 세니타이저 500ml를 9불99 최저가로 판매하는 올림픽과 아두모와 홈쇼핑 월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신청을 한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서 조급하기만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신청할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아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룰을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UI에 자격이 되면 PUA는 하면 안 된다 또는 해봤자 안 된다잖아요. 내가 근데 PUA에 자격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연락이 지금 안 왔다 내지는 뭐 0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내가 정말로 레이오프가 됐어요. 직장인으로서 레이오프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면 4월 28일에 다시 신청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예. 이메일 주소나 그런 주소의 인적 사항들을 약간 바꿔도 될까요? 인적 사항을 뭐 바꾸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뭐 컨택하는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편의상이라도 바꿀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보고해야 되는 상황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연락처 같은 거를 혹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내가 반응이 연락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케이스 내가 언제 어플라이 한 거에 대해서 답이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테니까. 네. 지금 잠깐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유튜브 창에 그 개인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피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프로텍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는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 공용 카톡방 아이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영문으로 라디오 코리아 쓰시고요. 1540 숫자 쓰시면 됩니다. 라디오 코리아 1540이 공용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리로 올려주시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좀 읽어보기가 좀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보기가 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네요. 그냥 간단한 여러분들의 채팅이라든가 의견을 유튜브 채팅방에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런 민감한 사항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노출이 안 되는 카톡 저희들만 볼 수 있는 카톡방으로 그쪽으로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99을 받는 자영업자인 경우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을 경우 지금 수입이 있긴 있으신 거예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우종아 씨가 다 읽어보질 못하고 못해서. 있으니까 저도 하나 보내겠습니다. 네.
식당 하면서 도매상의 재료를 구입하고 한 달 후에 페이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밀린 대금을 갚지도 못하고 또 물건을 사야 하는 경우 다시 식당을 하면서 직원도 채용하고 탕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분께서는 지금 PPP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PPP를 받으셔서 직원을 채용하고 탕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PPP 융자 나온 거로 급한 대로 먼저 재료비 페이를 하고 식당은 운영을 하면서 직원 봉급도 주고 탕감 받는 건 나중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PPP를 받게 되면 우리가 75%는 직원 페이롤로 써야 되고 25%는 몰기지나 렌트나 유틸리티를 써야 된다는 그 비율이 팔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꼭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급한 대로 일단 다른 용도로 그 돈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원래 정해진 규정에서는 론을 받을 때도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걸 해야 되고 거기에 네. 뭐 재료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후에 8주가 지났을 때 탕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결국은 보게 될 것들은 이와 같은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격의 비용들 그리고 비율이 75대 25여야 된다는 그걸 평가할 것이고 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탕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 그 말은 내가 갚는 그런 론이 될 테니까. 그때는 그냥 론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인플로이가 없는데요. 혹시 PUA 신청이 가능할까요? 인플로이가 없는데 PUA 신청이 가능하냐. 이게 본인이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인플로이가 없이 비즈니스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자영업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하신 분께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돈을 잘 못 번다라고 하면 자격이 되겠죠. 네, 아마 이분께서는 셀프 인플로이시거나 안 그러면 1099을 받으시는 분일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두 경우 다 해당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영업자입니다. 2019년 소득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세금 보고에 스케줄 C밖에 없는데 이걸로 소득 증명이 충분할까요? 1099이나 W2가 없습니다. 네. 지금 실업수당에 대한 질문이겠죠? 네. 그랬을 때 이번에 그 최신 가이드라인 엊그저께 나온 그 EDD 가이드라인에는 UI를 신청할 때요. 온라인에서 신청할 때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이후에 물어봤을 때 어떤 서류를 제공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의 세금 신고서, 텍스 리턴이 될 수도 있고 1099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스케줄 C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자격을 갖추는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스케줄 C를 물어보신 그분께서 PPP 신청하시느라고 그러는 거면은 스케줄 C만 신청을 해도 아마 그것만 보여줘도 신청은 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작년 11월에 레이오프 됐는데 펜션을 받는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금을 받으시는 게 있으시구나. 네. 네. 그거는 또 변호사님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근데 그 연금이 어느 쪽에서 받는 연금인지 본인이 일하셨던 인더스트리 쪽에서 펜션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왔던 펜션인지 안 그러면 뭐 공무원이셨는데 그렇게 제공되는 펜션이신지 그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펜션으로 소득이 있다 없다의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근로활동을 하다가 해서 earned income, 근로소득이 있다가 못 벌게 되는 그 상황으로 인한 게 자격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근로활동을 안 하면서 리타이먼트 인컴만 가지고 생활했던 분이라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그분께서는 그 일을 더 앞으로 구하실 상황이 그런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니라고 봤을 네.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을 계속해서 안 해왔던 사람이 있는데 네. 뭐 이자 소득만 가지고 살았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실업수당 자격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노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 실업수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이에요. 캐시를 받고 일하시는 분, 뭐 가령 튜터를 하셔가지고 레슨비를 받고 일하셨던 분, 금액이 적어서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신 분들 이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득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거를 그 신청서에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후에 EDD에서는 확인하고 베리파이 작업을 거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게 증빙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그게 드러나지 않고 신고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한 소득에 대해서 예컨대 2019년도 신고된 그 금액이 있고 그거에 비해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소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근거가 없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서류를 나중에 EDD에게 제공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가 없어요. 여전히 아마도 뭐 이런 정부 제출 서류가 되겠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우리도 궁금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관리 입장에서도 궁금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들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들 그리고 내가 다른 카운터파트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체크가 가능한 그런 성격의 문서화된 자료 그리고 또한 그 기본적인 그 정부 제출 서류를 컴바인을 해서 잘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놔야겠다가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캐시로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페이 문제가 걸렸을 때 그때 이 페이를 캐시로 했더라도 시간표에 예. 거기에 그분이 캐시로 받았다는 사인이 있으면 그 부분은 노동국에서도 캐시로 줬더라도 페이가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EDD도 그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혹시라도 근거 자료로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그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입장이냐는 거죠. 네. 내가 돈을 버는 캐시를 받고 일하시는 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벌다가 지금 못 벌게 됐어요가 나의 엘리저빌리티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내가 벌고 있다가 못 벌게 됐어요 해서 내가 벌고 있었다라는 말이 입증이 되려면 내가 2019년도에 세무신고서에 캐시로 받아서 뭐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게 내 소득으로 예를 들어 내가 1,000불을 벌었으면 그만큼 난 벌었어요라는 게 소득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미만이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라면은 제가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없는 셈이잖아요. 설명은 가능하겠죠. 예컨대 EDD 어떤 관리가 네. 당신은 뭐 이렇게 벌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원래 이렇게 벌었는데 난 당신도 알다시피 아는지 모르겠지만 12,000불까지 해서는 난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한 거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다른 어떤 상황들을 보고 평가를 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심사를 하는 사람의 판단이 이거일 그렇죠. 거다라는 거고요. 네, PPP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자인데요. PUA 신청이 가능할까요? PPP와 PUA가 중복 신청이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거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딱 애널라이즈를 하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PPP는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벌었는지에 대한 그걸 토대로 론 어마운트가 결정이 되는 거고 네. 실업은 내가 지금 일을 잃었으니까 하는 거니까 두 개가 뭐 배타적인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PPP를 받는 데 있어서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탕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탕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실업 상태였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거를 벌었다라고 하지 않으면 네. 탕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PP를 받았어도 그걸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PUA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일단 그 테크니컬리는 양쪽 다 가능은 한데 네. 아마 이분께서는 뭐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PPP도 신청하고 그리고 PUA도 신청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근데 결국은 PPP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은 비용을 그간 발생시켰고 그리고 또 이걸 받는 목적이 고용을 안정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런 것만 그 론을 받는 데 있어서의 심사 과정에 있어서 기계적인 요소들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 기계적인 요소들만 보면 양쪽에 어떤 공백, 빈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각각의 의도하는 바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 어차피 지금 회계사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약간 디테일하게 여쭤보게 되면 네. 저희가 이 실업수당 받는 거나 PPP 받는 게 세금 보고할 때 인컴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부채로 잡힙니까?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인컴으로 잡히고요. 네. 그리고 PPP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이 어떤? 네, PPP가 만약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예. 제가 PPP를 통해서 10,000불을 받았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그게 아무튼 디제스도 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저희가 세금 보고할 때 받았으니까 제가 인컴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뎁스로
부채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부채고요. 예, 네. 이후에 이게 탕감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 캔슬레이션에 대한 인컴 그 인식 여부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금 제가 머릿속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크레딧 네. 카드를 만약에 제가 탕감을 받게 되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저한테 그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 보고하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인데 탕감을 받으면 저는 인컴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혹시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팔로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월급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그리고 자영업도 하고 계세요. 개인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럴 경우에 내가 전통적인 방법의 그 월급 받는 회사에 대한 EDD를 신청하는 게 맞을지, 혹은 자영업 이번에 해당되는 PUA에 해당되는 걸 맞을지, 어느 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 계산할 수 있는 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정리를 해보면. 네네네. 아주 복잡하게 쓰셨는데. 네. 그런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월급도 받으면서 뭐 사이드로 다른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PUA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EDD에서도 굉장히 뭐 EDD의 이 그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돈이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들도 뭐 질문을 많이 받는 걸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했던 말 또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UI의 자격이 되면 PUA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W2도 받고 뭐 저 자영업자로 했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를 봐서 PUA를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W2의 히스토리가 직전 18개월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서 내가 UI를 받을 자격으로 판명이 된다면 네. PUA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오.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냥 지금 UI라는 게 인슈런스잖아요. 그렇죠. W2를 통해서 제가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UI의 인슈런스 피가, 물론 정부에서는 인슈런스 피에 그 해당이 안 된다, 뭐 레이트를 나중에 올리지 않을 거다 얘기하지만 그건 주정부가 안 내게 올리겠다는 거지 연방 정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혹시라도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DUA도 가능하니까 DUA로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인 거고, 추가한다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 확대된 범위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저 예산에 대한 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 협조를 하겠다라는 거고, 펀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주정부의 부담이 가지 않겠다. 그 말은 주정부가 그걸 토대로 고용주에게 부담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고용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익스펙테이션인 거죠. 현재까지는. 네. 네. 그래도 네. 뭐 UI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인슈런스로 활용하는 게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네.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전에 나왔던 EIDA를 신청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PUI 신청해도 될까요? PUA.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PPP와 결국은 그 그러니까 EIDA를 신청하는 것과 그 DUA를 중복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같은 질문 맞고요. 네, 제가 네. 봐도 예. 결국 같은 답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론을 받는 행위 자체가 내가 론을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필요하다. 근데 실업수당은 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베너핏을 달라. 서로 모순인 거니까 네. 같이 하는 건 안 된다. 그 답이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금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간절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살리려고 해봤는데 살려지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알아보시고 저것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보면 이 정도면은 다 상황에 대한 거를 커버하는 규정이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질문을 이렇게 받는 거면 이런 상황도 있네, 저런 상황도 있네라는 걸 보면서 이게 규정이 모든 팩트들을 다 커버하진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상황이 이렇게 칼로 딱 쪼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염려되는 건 워낙 이제 뭐 다 해라, 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라라고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해서 받고 그다음에 고민하자는 그런 분위기라서 여쭤보는 분들인 것 같아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0이 나왔다. 나는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연락조차 안 왔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벌써 이미 노라는 대답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 기술적인 또 차이 때문에 어떤 분이 2가지 이상을 받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놔야 되는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2가지 이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론도 받고 네. 그 실업 수당도 받았다. 네. PPP로 받았을 경우에는 론이니까 제가 그냥 갚아가겠다 그러면 그만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 실업수당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실업 수당은 만약에 내가 정말 이 PPP 론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네. 거기서 어떤 그 소득을 이제 얻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내가 실업 수당에 자격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서리파이한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면 안 발생할 되겠다.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질문에는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PPP는 그냥 론이니까 갚아가면 그만이지만 실업수당은 조금 다른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PUA를 신청하면서 넷 인컴을 잘못 기재하셨대요. 지금 보니까. 그런 네네. 경우에 수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PUA를 신청하면 벌써 이제 그분은 신청을 하셨나 봐요. 네, 했는데 잘못 오전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그거를 얼마를 넣건 간에 그 서티피케이션은 일단 5월 그 9일까지는 면제가 되고요. 면제라는 건 이제 유예가 되는 건데요. 그걸 토대로 미니멈인 167불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그 제출한 그 소득 자료에 대해서 소득 수치에 대해서 베리파이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니까 그때 소명을 해야겠죠. 네. 변호사님 우정아 씨가 변호사님 눈치 안 보고 지금 들어온 거 계속 그냥 퍼붓듯이 여쭤봤는데 잠깐 쉬어가죠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저 물 좀 마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나만 네. 나쁜 사람 만들어요? 네, 계속 그렇게 여쭤보는 대로 바로바로 질문에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임의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부터 자꾸 물을 만지작 거리시는데 물을 마시게 해드릴 여유도 없이 좀 달리고 있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질문 다시 한번 수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뭐 하나 아주 중요한 법안 상정된 거를 얘기하고 있다가 네. 광고가 끝나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 같이 들어보죠.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준비해 오신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까먹기 전에 그러면 먼저, 예. 먼저, 그 얘기부터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었냐면요. EIDL이라고 하는 그 론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3월 말부터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하면 10,000불까지에 대해서는 사흘 내에 펀딩이 되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2주, 3주가 되도록 안 나오고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네. 사람들이 실망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실망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내용이 됐죠. 처음에는 10,000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나중에 종업원 한 명당 1,000불이라고 말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 주말에 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네. 그다음에 척 슈머라고 하는 상원의 네. 마이너리 리더죠. 데모크래트에 말하자면 원내 총무 같은 네. 분인데요. 그분 그다음에 이제 뭐 SBA 커미티 헤드 뭐 이런 사람들이 SBA에 압력을 넣는 레터를 보냈어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네. 됐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SBA가 월권을 했다라는 거죠. 입법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할당했을 때는 이와 같은 취지로 한 건데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은 10,000불에 대해서 사흘 내에 지급하는 거였는데 네. 당신들 마음대로 1,000불씩 인플로이당 그거는 근거 없이 당신들이 그런 어토리티가 없는 상태에서 한 거니까 돌려놔라. 오. 이미 지급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10,000불씩 줄 것이고 네. 앞으로 지급하게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또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그 경우에도 말 바꾸지 말고 돌려놔라.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돈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얘기할 것이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스탑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해라라는 레터를 지금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어떤 바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무게감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SBA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넓게 보면 좀 더 크게 보면 결국은 입법부 입장에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안 되는 행위를 SBA가 했다라는 것까지로 해석이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SBA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게 지금 오늘 내일 뭐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오. 당장 두 가지 질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종업원 숫자와 관계없이 만불까지 원래 만불을 주겠다고 나왔었어요. 업투 만불이라는 얘기는 없었죠. 맞습니다. 네, 종업원 한 명당 얼마 주겠다는 지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불을 받겠거니 하고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업원이 3명이면 3,000불, 1명이면 1,000불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EIDL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게 EIDL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종업원이 2명밖에 없어서 만불 기대했는데 2,0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 2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PPP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론 2개를 신청한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는 일단 그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 PPP는 PPP의 요구 조건이 있는 거고, 네. 뭐 EIDL은 또 각각이 어쨌거나 독립적인 거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만불의 경우는 네. 어차피 갚아야 되는 성격이 아니라, 예, 그건 네, 뭐 탕감 거의 받는 그렇기 그건 뭐 때문에 거의 그랜트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1,000불, 뭐 2,000불 받는 걸 만불로 다시 돌려놔라라고 하는 것이 네. 네. PPP의 상황을 어떻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거나 할 거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미리 저 PPP를 신청해서 받았거나 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을 건 아닌 그렇지는 거죠. 않겠죠. 두 번째 예. 그렇게 주겠다 그러면 지금 SBA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지금 추가 예산이 할당됐다라는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통과가 됐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근데 또 하나 제가 듣기로 이미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던 그 많기 시작했던 그 4월 중순 뭐 이때 그 케이스가 거의 한 4주치 정도 프로세싱할 게 밀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그런 것들 감안하면 예산이 충분할지에 대한 거는 뭐 아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통과된 것도 사실은 EIDL에 600억 달러밖에 배정이 안 됐고 그렇죠. 나머지는 PPP로 3,100억 달러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600억 달러로 만불씩을 갖다가 원래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될까 싶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급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PPP가 워낙에 지금 급하다 보니까 SBA에서는 예산이 할당된 이후에도 지금 다시 지원을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PPP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 네. 또한 뭐 4주치가 밀려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그 뭐 저희가 4차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번은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3.5차가 맞다라고 그렇게도 그러셨는데 얘기하죠. 예. 자 변호사님 순서대로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4차도 지금 나올 그 계획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 그래서 4차라고 우리가 부르는 또는 뭐 CARES Act 2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에 해당되는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뭐 Heroes Act라고 해서 뭐 그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그 지방 정부, 경찰, 소방관들에 대한 이런 영웅들을 위한 그렇죠. 네. 에 대한 할당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 할당을 하는 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2,000불을 매달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네. 최하 6개월. 그리고 이거는 12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게 하원에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원에 걸려 있는 네. 거고요. 하나는 이제 뭐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EMP Act고, 다른 하나는 뭐 Automatic Boost to Community ABC Act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산의 확정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이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 바람직하냐라는 거에 대한 공화당 측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지금의 안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을 다 예상하는 그 전문 사이트에서도 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을 낮게 보는 거긴 한데요. 네. 적어도 추가의 어떤 현금 지급, 추가의 어떤 스티뮬러스에 대한 논의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주목할 만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또 비슷합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법안인데 세입자들 렌트비. 렌트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 내셔널 이머전시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다 부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럼 이제 정부가 건물주한테 주겠다는 거죠? 아,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왜 그러냐면 저 세입자들은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건물주는 안 받는 대신에 정부가 조성한 펀드로부터 그 전액을 보전받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이 펀드로부터 보전받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약속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그 5년 동안의 약정 기간이 필요한데 렌트비도 올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장애인 내지는 뭐 이런 특정 그 저소득층을 위한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건물을 판다고 할 때에는 그 정부가 먼저 first right of refusal이라고 해서 먼저 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통과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그러나 이게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되면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원안대로 통과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 계신 분들은 벌써 그림 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대충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구나 감 잡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PUA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PUA 신청 같은 경우에 신청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천천히 신청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천천히 신청을 해도 괜찮겠으나 지금 네. 이 상황이 꼭 내가 언제고 일단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 권리는,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네. 레트로액티브하게 과거에 내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로 돌아가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늦게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나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바로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주는 600불이 7월 말까지만 제공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7월 말까지만 신청하면 주겠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7월 말까지만 준다고만 현재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7월 말까지 주는 건 맞고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소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소급을 하는 거죠. 네. 소급을 하는 거니까 지금 4월 말에 신청을 했어도 이게 자격을 갖춘 게 4월 초부터거든요. 3월 29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네네. 그 기간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실직 상태에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또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돌아가서 그 금액까지 다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조금 급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조금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불체자였다가 서류 미비자였다가 올해 초에 소셜 워크 퍼밋을 받고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치고 펜딩 중인 사람입니다.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일하기로 한 경우도 PUA 신청 가능한가? 이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구두로 얘기한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정부 관리가 물어봤을 때 더 선호되는 거는 written evidence, written 네. proof가 될 테니까요. 네. 네. 그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튼 못한 거죠. 신청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그러니까 건데. 지금 그 분께서 말씀하신 팩트만 놓고 보면 가능하다가 답이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불체자였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에 대한 답이 예스일 테니까. 네, 지금 뭐 영주권 인터뷰까지 했으면 그렇죠. 당연히 워킹폼 다 나왔을 테고. 네. 그러니 자격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PUA의 자격 요건으로서 보너파이드 어퍼, 그러니까 정말 그 고용주로부터 어퍼를 받은 상태였는데 네. 이걸로 인해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반드시 리튼으로 받았어야만 한다라는 게 요구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봤을 때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자격 면에서는 당연히 그것만으로도 팩트가 그렇다고 하면 자격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PUA도 2주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아마 베리파이 자격을 베리파이 베리파이드 베네핏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certify라고 하죠. 네.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EDD에서 얘기한 게 5월 9일까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없이도 미니멈 지급을 하겠다라고 어나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2주마다 그거를 일일이 베리파이 안 해도.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나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상황이 워낙에 위급하다 보니까 그 과정 건너뛰고 할 것이고, 나중에라도 그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처럼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마치 PUA로 신청하는 거는 베리파이 베네핏 과정이 없다라는 식의 소문이 돌아서 그게 말이 네네. 될까요? 그래서 이게
그 5월 9일까지가 지금 템포럴리로 안 한다는 거지 네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EDD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PUA는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옆에 서류까지 준비하셔서 다른 숫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 아침마당 일부 시간을 다시 듣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 미국 변호사 존청을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내 조건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퀄리파이가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 열심히 그동안 이것저것 신청을 하셔서 벌써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받으셨는데 지금 PUA가 나오니까 갑자기 좀 상당히 당황들 하시는 것 같은데 PPP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PUA를 신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PPP를 돌려주고 PUA를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한 10몇 개가 쏟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PPP 론인데 반납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 신청하는데 반납하고 그다음에 PUA를 신청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PPP를 이미 받았고, 네, 받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다시 주고, 네, 그리고 본인은 PUA를 신청하겠다는 거죠. PUA를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게 판단이 뭐 이거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배경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맙시다. 네. 가능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법이 의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PUA 신청하지 말고 PPP를 그냥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난감한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모실 수 있는 거죠? 이러다가 전청 변호사님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나오실 거죠? 근데 저희가 오죽 답답하면 이걸 누구한테 여쭤보겠습니까? 지금 여쭤볼 만한 경우도 마땅하지가 않고. 다 네네. 새로운 거니까 누구한테든지 다 새로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입장에서나 회계사님들 입장에서나 다 새로운 내용을 아니, 관계 기관이 네. 본인들 지침이 자기들도 헷갈려 그럼요, 하는데. 그럼요. 네. 네. 그나마 지금 현재 전청 변호사님께서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상황을 자꾸 분석을 하고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네. 한동안만 정말 이게 돈 안 되고 이게 번거롭고 가스비만 버리는 일일 것 같지만 좀 아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기에 하는 거 의미 있는 과정으로 즐겁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부터 시작한 PUA가 이번 주 내내 또 질문이 산처럼 쌓일 것 같은데 그런 네네. 내용 갖고도 또 다음 주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존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안내는 해드리고 갑시다. 아무리 네. 급해도. 유튜브 댓글창이에요. 댓글창이 아니죠. 서치창에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클릭해 보시면 동영상 관련 동영상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빠르게 올라가 있고요. 내용을 전체를 다 보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안내창에 몇 분 몇 초부터 클릭하세요라는 자세한 안내판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15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셰프의 술박스 10분에